네, 저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하고 있고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을 전공하고 있는 지수혁이라고 합니다. 자폐 유병률 같은 경우에는 연구마다 다 숫자가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낮게 봐서는 한 0.5%까지 얘기를 하고 높게 보는 연구들 같은 경우는 2%가 조금 넘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인지 감이 잘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정신과에서 가장 유명한 질환인 조현병 같은 경우가 유병률 1%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낮게 보면은 조현병의 절반, 높게 보면은 조현병의 2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자폐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이것을 통계학적인 함정에 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가장 근접한 실예가 갑상선 암이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자주 보셨을 것 같은데 현대 인류가 갑상선 암이 더 늘어나고 있다기보다는 갑상선 암에 대한 지식이 늘어났고 그리고 인식이 늘어났고 진단 방법들이 늘어나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자폐에서도 우리가 드라마라든지 다큐멘터리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자폐가 무엇인지 자폐가 언제 어떤 증상을 보인지에 대한 정보가 많이 풀림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학부모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아이가 이상해도 어차피 해줄 것이 없다라는 생각에 병원에 안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도 많아졌을 뿐더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도 발달장애, 자폐 같은 것에 대한 국가 지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왕이면 병원을 가서 한번 진단을 받는 쪽을 선택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숨겨져 있던 환자들이 이제는 양지로 나와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맞을 것 같습니다. 자폐에는 유전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하지만은 자폐 유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전적인 유전학처럼 무조건 부모가 자폐면은 반드시 자식도 자폐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특정 유전자가 자폐의 원인이다. 이것이 이제 말 그대로 소스 코드다라고 찾은 것은 아직은 없고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각각 부랑 모에서 받은 유전자가 이제 합쳐지고 아이가 발달하면서 생기는 그런 이상들도 자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은 후생 유전학이라고 해서 일단 유전자 자체의 문제는 없지만은 유전자가 발현되는 과정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학문이 있는데 최근 들어선 이런 후생 유전학적인 인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환경적인 인자들이 유전자에도 영향을 줘서 자폐의 발현 가능성을 높이는 거 아니냐 하는 연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유전성은 있지만은 반드시 유전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폐의 호전과 악화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좀 확실히 해야 되는데요. 계속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주요 두 가지 증상군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처음이라든지 아이가 좀 자랐어든지 성인이 돼서든지 결핍은 계속 결핍으로 남을 거지만은 그 결핍에 대해서 내가 나의 다른 강점들을 얼마나 훈련시키냐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폐의 중증도는 당연히 변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중증도로 시작한 아이라고 해도 적절한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받았을 경우 타인의 표정을 알아보는 훈련, 타인과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는 훈련 등이 됐을 경우 제3자가 봤을 때는 정말로 큰 문제가 없는 아이로 성장할 수도 있는 반면 아무런 치료랑 개입을 못 받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남들이 봤을 때 좀 이상한 폭력적인 또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만 반복하기 때문에 사회적 활동이 훨씬 더 어려워질 거고 결과적으로는 중증도가 더 나빠진다, 더 악화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자폐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역사 얘기를 조금은 해야 되는데요. 옛날에는 저희가 자폐를 전반 발달 장애라는 거대 진단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전반 발달 장애라는 거대 진단 아래에 자폐가 있었고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었고 정의되지 않은 전반 발달 장애라든지 레트 증후군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자폐 그리고 아스퍼거를 어떻게 나눴냐면은 자폐는 저희가 지금 보는 자폐랑 비슷해요. 사회적 의사소통의 결핍이랑 제한된 관심사 반복된 행동들을 보이지만 아스퍼거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자폐에서 보이는 지능의 문제 또는 언어의 문제를 보이지 않는 지적인 능력 그리고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 보존되고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사회적인 의사소통의 질적 저하는 보이면서 제한된 관심사랑 반복된 행동을 보이는 환자군을 저희가 아스퍼거라고 불렀고 이걸 조금 더 쉽게 고기능 자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자폐는 있지만은 대화도 되고 어느 정도 교류가 되니까요.
유사자폐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건데, 이름은 유사자폐라고 하지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의학적 용어는 아니고 학부모들이 좀 쉽게 부르는 명칭인데, 정식 진단명은 반응성 애창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이가 뭐 유전적인 문제라나 선천적인 문제는 없지만은 후천적으로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심각한 방임에 시달렸거나 하는 경우 아이들이 타인에 대한 관심이 사그러들고 혼자서 특정 관심사에만 집중하는 그런 아이처럼 보일 수가 있고, 이런 경우를 유사자폐라고도 좀 편히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의사들 사이에서는 전혀 쓰지 않는 용어긴 한데 저도 인터넷에서 봐가지고 알게 됐습니다. 서번트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다른 건데요. 서번트 증후군은 정의가 아예 다른 곳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서번트 증후군은 반드시 자폐일 필요는 없고 모종의 뇌병변이라든지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는 환자군들 중에서 특정 영역에서 일반인 기준으로도 놀라운 성취를 보이는 사람들을 이렇게 칭하는 용어인데요. 물론 이 서번트 증후군의 한 절반 정도는 자폐 환자들이기 때문에 서번트 증후군 하면은 자폐를 가장 먼저 떠올리기는 할 겁니다만, 일례로는 우리가 외상성 뇌손상, 그러니까 머리를 다친 이후에 갑자기 수학을 잘하게 됐다, 갑자기 미술을 잘하게 됐다 하는 그런 예시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폐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번트 증후군은 자폐의 하위 진단이나 아니면은 자폐의 특정 일부분을 칭하는 거라고 보기보다는 별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예후 같은 경우 안타깝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선천적으로 타고난 지적 능력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자폐라고 해도 IQ가 40인 친구랑 60인 친구, 80인 친구는 굉장히 다른 예후를 가지고 있고 지적 능력이 높을수록 보다 좋은 예후가 유지가 될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저희가 이제 어떤 훈련을 할 수 있는지도 좀 달라지긴 하는데, IQ가 좀 낮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감각통합 치료라든지 ABA 같은 응용 행동 분석을 통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행동을 최대한 줄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줄이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사회적으로 괜찮은 행동들을 최대한 증가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보다 지적 능력이 높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기술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하면 되는지,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지, 어떤 것들이 덜 어색한지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보다 괜찮은 상태를 이룩할 수 있겠네요. 자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들에 대해서가 아니고 부모님에 대해서인데요. 세상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할 건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부모님들은 굉장한 일을 해내고 계신 거고 지금 힘드신 것이 아주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너무 힘드시고 지치실 때는 꼭 함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제가 자폐 환아들 같은 경우 부모님들이 같이 우울증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선택하지 않는 부모님들도 많이 봤지만 이 경우는 아이도 부모님도 더 힘들어지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 아버님들 많이 힘든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부디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힘껏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계실 거니까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와주십시오.